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29화 영철이 형 덕에 합격했어요. 오늘은 이게 외롭지가 않네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우리 합격생인데 난공불락 강북센터에서 저랑 1년 넘게 동거동락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상담했던 콘텐츠 토대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기에 또 소개를 해준다고 하네요. 예. 자기소개 뭐 간단히 해보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합격생 모의정입니다. 네. 저는 서울시 일반인정지 최종 합격을 했고 국가직 전국 일행은 현재 필기 합격하고 면접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요 가장 어려운 국가직 전국 일행까지 이렇게 조정 점수 400점을 넘게 맞아서 합격을 했고 서울시도 400점이 넘었어요. 이렇게 한 해에 2번 시험 다 400점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했기에 또 이렇게 선뜻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피자 한 판으로 꼬드겼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더 뭐 맛있는 걸 사주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법이 특히 또 100점이 나와서 이 영상 다음에 30화 영상에서 행정법 기출문제집 해독 장면을 또 직접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과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국어 한번 볼게요. 국어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국어 작년 2월부터 선제국어 올인원 들으면서 기본서로 공부를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기출실록도 올인원 들으면서 제가 공부한 파트만큼 기출실록 예를 들면 의문론 공부했다 그 의문론 문제 파트별로 한 문제씩은 네, 그렇게 일부분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풀고 그렇게 기출문제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었다 이론 들으면서 이론 다는 못 풀어도 네. 조금이라도 그 다음에 2번은 기출실록 했네요. 기출실록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해서 작년 9월 10월 때까지 문법은 3회도 비문학은 1회도 비문학이랑 문학은 1회독 했고 그 어휘 파트는 거의 안 풀었고 한자성어 1회독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했고 한자성어는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외웠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게 그 다음에 선제국어 단원별 약점 체크. 이 문제집은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상담을 이제 영철이 형께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선제국어 단원별 약점 체크 문제집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해독하고 그 다음에 또 다 풀고 이제 또 상담을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뭐 풀어야 됩니까? 했더니 이제 김희진 선생님 기특한 국어 기출배운 문제집 좀 생소했던 문제집인데 그렇죠. 근데 풀다 보니까 문법 문제가 특히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좋아요. 문법 2회독씩 하고 그 다음에 문학 1회독씩 이렇게 풀었습니다. 맞아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문제집을 끝내가지고 제가 제시했던 기간보다 그래서 계속 이제 추천을 해줬고 딱 작년 이맘때죠. 11월쯤에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기출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집을 제가 이렇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 올해 1월부터 이제 동영 문제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나침판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선제국어 봉투모고를 풀었고 김효대 선생님 문제집이랑 그 360 동영은 좀 시간 날 때마다 잠깐씩 풀었어요. 잠깐. 다 풀지는 못하고 한 좀 나침반 풀다가 이번 회차 점수가 70점이다 망했다. 그렇죠. 좌절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다른 선생님 문제 어떤지 좀 리프레시도 할 겸 그래서 이제 그때 김윤태 선생님 문제 풀고 360 풀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침판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난도가 낮은 김병태 선생님과 360으로 리프레시를 한 적도 있다. 그렇게 봉투모고도 하고 이렇게 동영 좋은 문제집도 추천한 대로 많이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5월부터 이제 국가직 끝날 때까지 또 이제 이제 문제집 다 풀었다 더 풀 게 없다 어떤 거 풉니까 공기태 선생님 이제 당나귀가를 한 문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또 처음 들어봤는데 이 문제가 좋았던 점이 기출 문제 중에서 진짜 어렵고 당나귀가르는 한 문제씩을 정답률을 다 표시하셔가지고 실어 놓으셨는데 이러한 기출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문제들은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띄어쓰기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기출을 한 번 더 다시니까 벌써 기출 최소 3번은 풀어놨는데 문법 문제를 이거 또 당나귀가르는 한 문제가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확실하게 그 모르는 문제들은 제가 잘 걸러가지고 이제 나는 약점이 없다 기출에서는 그렇게 자신감을 충전하고 실제로 국어 서울시 80이긴 한데 제가 문법은 다 맞았었거든요. 또 그 다음에 국가직 때도 한자 한 문제 틀렸고 문법이랑 비문학 다 맞았었거든요. 잘했네.
그래서 저는 문법에 대해서는 당락을 한 문제로 최종 예.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대부분 공단기 선생님이기도 하고 공단기에 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는데, 모르는 컨텐츠들, 학생분들이 모르는 뭐 잘 모르는 기특한 국어라든가 권기태 선생님 교재도 제가 서점에서 다 보고 아 이게 도움이 될 만하구나 이러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문제 푸는 속도도 빠르고 해독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서 이런 거를 다 풀었어요. 제가 국어공부법에서 이런 컨텐츠를 소개를 했는데 이 방송에 나와서 이거 말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걸 다 하고 하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서는 국어에서 저는 국어 외래어나 표준어 같은 경우는 좀 암기 파트도고 좀 양이 방대하잖아요. 예. 근데 권기훈 선생님은 암기형 권기호 특강으로 굉장히 좀 특이하지만 예. 기억이 잘 남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외래어 표기법 헷갈리는 거 예. 바리케이트냐 바리케이트냐 예. 예. 그게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예. 권기훈 선생님 그거 뭐 들어와 바리케이트 막 예. 이렇게 하시니까 잘 외워지게 하네. 예. 그런 식으로 다 좀 야매지만 예, 야매지만. 연상법으로 기억 잘 남게 하셨거더라고요. 장땡이에요. 외우면 장땡이야. 예. 한 7강 정도로 뭐 특강이고 뭐 그런 짜지만 되게 한 단기간에 헷갈렸던 암기 파트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이 특강 추천드립니다. 그러게요. 계속 사람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재밌는 강의도 가끔씩 들어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네요. 또 선제 마무리는 제가 마무리 있는 옆에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예. 그거 풀어보면서 많이 틀리는 파트 또 띄어쓰기는 맨날 틀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놈의 띄어쓰기. 그래서 또 강의 한번 그 파트만 많이 틀린 파트만 다 듣진 않고 그런 것만 잠깐 짧게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자 성어 저는 한자는 공부 따로 안 했어요. 한자. 근데 한자 성어는 무조건 다 맞추고 가자 그런 그렇죠. 주의여서 예. 그 선제국어 앱으로 예. 그 한자 성어 이제 시험 직전에 항상 그걸 켜두면서 오면 가면서 자투리 시간마다 예. 일했습니다. 아 오며 가면서 이렇게 독서실 왔다 갔다 할 때 시간 나니까 짬짬이 했고 마무리에서도 발췌 수강을 한 거죠. 약점 부분을.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한번 볼게요. 영어 어떻게 공부했나요? 네, 저는 영어 베이스 먼저 말씀드리자면 수능 때 6등급이 나왔고 토익은 재작년에 350이 나왔어요. 350, 토익 350점 성적표 받아들고 또 이제 공무원 최신 기출 풀어보니까 한 35점 40점 이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영어에서 고민이 많았겠네. 그래서 우선 저는 영어 단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단어를 알아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뭐 공단기 그 영어 기초 입문 수업 맛보기로 다 들어보다가 심호철 선생님 강의 생단기 한번 들어봤는데 그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맞아요. 생단기로 선택했습니다. 들으면서도 되게 좋다고 했었어요 저한테. 생단기가 사실 좀 50점 미만 학생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 본인 점수가 60점대 이상이다 그런 분들은 쳐다보지 마시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다른 컬이 좋은 거 많으니까 생단기는 혹시 기초 부족하신 분들께 추천 말씀을 드리면 그 구문 기반으로 영어 문장 해석법이랑 그다음 또 영어 기초 공부법 예를 들면 단어 암기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초심자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거부터 알려주시네요. 심우철 선생님 좋았던 점이 학생 그 영어가 부족한 학생 눈높이에서 맞춰서 수업하시는 게 다른 선생님보다 그 점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그렇죠. 영어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큰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마다 어떻게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저는 공단기 영어로 보카이 베이직으로 처음 그 이제 수능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공단지 보카이 베이직으로 먼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독해 어휘도 잘 습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심호철 선생님 커리를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서 따르기로 했는데 그 학교 영어 구문편을 공부하면서 구문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 강의도 하시지만 옆에 예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예문들 제가 직접 해석해 보면서 뭐 주어 보고 동사 보고 이거 분석을 해가면서 그렇게 강의만 무작정 듣는 게 아니라 영어 초심자한테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좀 문장 구조 복잡하면 도망가고 싶고 근데 좀 하면서 본인이 어제는 못했는데 내일은 잘한다는 거 좀 그런 실력이 늘었다는 거를 군문 강의에서 많이 늘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 직접 해야 되거든요. 직접 해야 돼요. 책에도 이렇게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교재가. 그렇게 제가 직접 표시해가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군문 강의를 그런 식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학생 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책상 있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끊어서 읽는 연습하고 해석하는 연습했더라고요. 그렇게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좀 이제 문장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심우철 선생님 커리는 구문 문법 독해 이순서거든요. 이렇게 문법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강의를 듣다가 좀
독해가 많이 그때 어렵더라고. 그래서 단어 왜 어려운가 이제 끊어 있는 건 되는데 단어는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단어 암기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출문제 과정.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저는 문법은 2회독 정도 했고 어휘 생활용어 독해는 1회독씩 했었어요. 또 문법 같은 경우 2회독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회독 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요. 그렇죠. 근데 2회독 때는 첫 번째 했을 때 예를 들면 1번 지문이 맞긴 맞았는데 1번 지문이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뒤에 ing인지 pp인지 그게 왜 pp지? 막 이런 게 헷갈리면 그것만 표시를 가지고 그걸 2회독 때 다시 보고 틀린 문제도 2회독 때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기출 변형. 기출 변형 문제죠. 이제 또 이제 기출 다 끝나고 딱 그것도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11월 초에. 작년 연말에 이제 기출 문제 다 했다. 어떤 거 해야 되냐. 그때 이제 문법 손진숙 선생님 900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900제를 풀어보니까 그 2회독을 했었어요. 이것도 1회독 할 때는 다 풀고 2회독 때는 어려웠던 거, 헷갈렸던 거 위주로. 그리고 손진숙 선생님 900제가 좀 문제가 굉장히 기출이랑 난이도가 비슷하고 지엽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꼭 나올 포인트 위주로 내셨기 때문에 손진수 900제로 문법 문제 먼저 하시고 신무철 선생님 천재는 문법 천재는 좀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이미 900제 했기 때문에 뭐 빈출되는 포인트는 좀 수월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과정을 한 다음에는 손지숙 선생님이나 이동기 선생님 700제 먼저 풀고 저도 신무철 선생님 천재 풀으라고 그 영어 공부법 영상 제가 3화에서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손지숙 선생님 900제가 올해 개정이 됐는데 전년도 20년도 판에는 OX 문제도 있고 사지선다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사지선다 문제가 빠졌어요. 저도 그거 왜 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360 모의고사에 넣으려고 뺐나. 근데 그 대신에 40포인트 문법 40포인트 이론을 넣으셨더라고요. 뭐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판이 더 낫다고 봐요. 사지선다도 있는 거. 사지선다도 전 도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좋은 문제집이에요. 그다음에 독해 보시면은 저는 독해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집이긴 했는데 김기훈 선생님 공수하다 문제집 했었습니다. 좀 공수하다 문제가 이제 평가원 수능 기출 문제에서 진짜 독해 킬러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수록하신 문제들인데 그 문제집이 좋은 게 옆에 정답률 몇 퍼센트인지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막 진짜 20%도 있었고 30%도 있었고 가끔씩 꿈과 희망을 가져오고 70%도 나오고 그렇죠.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원데이당 5문제인데 저도 이거 풀었을 때 5문제 다 맞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뭐 5문제인데 두 문제, 세 문제 맞은 날이 가장 많았었어요. 두세 개. 근데 좀 원래 어려운 문제니까 사실 이 정도면 공시에서 이거 나오면 진짜 킬러 문제들 나온 거거든요. 어렵지만 근데 수능 평가 문제여서 퀄리티는 진짜 보장된 문제니까 되게 좋아요. 이게 돈 비싸게 주고 만든 문제여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이상한 문제로 난도를 올리진 않고요. 되게 구문 해석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근거를 찾도록 만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풀면서 틀려면 지문을 한번 진짜 시간 안 재고 정말 1시간 분석한 적도 있어요. 1시간? 그만큼 좀 확실하게 왜 이게 답인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지문을 꼼꼼히 분석해 가면서 정말 모르겠다 그런 지문들은 한번 강의를 그 틀린 문제만 발췌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 해당 문제는 강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풀었는지 하는 게 그 해독법을 익히는 게 독해법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공부하다가 잠깐만요. 그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니까 좀 독해 문제에서 좀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문제 그 공무원 기출 풀어보셨는데 60점대 이하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수하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이니까 좀 나중에 도전하시고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동영 콘텐츠네요. 저는 영어 동영 문제집 여러 선생님 동영 문제집을 다양하게 풀어봤었는데 선생님마다 좀 특색이 다 다르세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니까 뭐 여러 선생님 동영 문제집 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심호철 선생님이랑 김건 선생님 동영 문제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다 풀었고 그리고 동영 문제 풀다 보면 또 이제 뭐 점수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이것도 강의를 처음에는 한 예. 1회차, 2회차 정도는 제가 예. 강의는 한번 다 들어봤어요. 예, 어떻게 예. 설명하시는지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근데 듣다 보면 뭐 어휘 문제 난 1번부터 4번까지 다 아는데 예. 그 어휘 문제 강의 들을 필요는 사실 그렇죠. 없거든요. 없죠. 예. 그래서 문법 틀렸거나 헷갈렸던 거 그거 한번 강의 들어보고 예. 독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은 독해가 다 이해가 되는데 예. 그 선택지가 1번 주제 문제인데 그렇지. 예. 1번이 주제인지 4번이 주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럴 때 저는 이거 그래서 그런 거 강의를 들을 때 지문 해석하는 건 안 듣고 예. 그건 막 빨리 가면 빨리 넘기고 가네. 예. 빠른 배속으로. 지문 왜 1번이 답인지 4번은 답이 아닌지 이런 예. 거 해설해 주신 거 이것만 예. 발제강을 해서 들었거든요. 예, 예. 이렇게 좀 동영 같은 경우는 처음 1, 2회분은 뭐 들으셔도 되지만 예. 나중에는 헷갈렸던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시는 게 그렇죠. 좀 시간 효율상 그게 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막판에 이게 영어 동영 같은 경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또 다 듣기보다는 아는 거는 듣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고 기타 과정은 이렇게 하셨네요. 저는 먼저 수능 고등학교 어휘는 네. 심우철 선생님이 복합베이직으로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복합베이직 2회독을 끝나고 네. 복합 스트림으로 넘어갔었어요. 네. 그 이제 저는 아침에 처음에 네. 단어 공부했을 때 네. 복화 강의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들었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다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예, 그 복화 강의는 뭐 집중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예. 그 가볍게 들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복화 강의 30분 듣고 예, 예. 그렇게 자신감을 좀 충전하고 예. 단어 한 번 했으니까 예. 그 기세로 공부도 기세로 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기세가 네, 중요해요. 예. 단어 아침에 먼저 딱 하고 예. 다른 공부 하니까 예. 그게 굉장히 크게 영어 기초 쌓을 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예, 예. 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가 상당히 예. 그렇죠. 좀 예, 좀 멋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공부할 때 예. 그렇게 복화 강의 1회강까지는 한번 쭉 따라서 했는데 네. 두 번째 강의 이제 다 끝나고 처음부터 다시 들으니까 1강부터 다시 들으니까 네. 좀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라 그쵸. 그건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았어요. 어휘 강의를 두 번 듣기엔 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 네. 그냥 이제 테스트지 뽑아가지고 네. 그 테스트 단어 내가 맞게 했나 네. 한번 체크해보고 모르는 단어들은 네. 다음 사전 앱이 있어요. 앱으로. 그 다음 사전 앱에다가 단어장 넣어서. 넣어가지고 그 단어장에 넣으면 이제 앱에서 퀴즈 형식으로 예. 복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단어 이제 진짜 해독이 늘어갈수록 네. 이 단어장에 들어가 있는 단어도 줄어드니까 그렇죠. 줄어들죠. 그렇게 효율을 높였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시험 직전에는 이제 서울시 직전부터는 이것만을 알고 가자. 그만할 예. 심우철 선생님 문제집을 이제 단어 요약집을 요약집으로. 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최빈출 수거랑 최빈출 단어도 맞아요. 나오고 이것도 모르면 단어장 넣고 예, 다음 예, 사전 예, 단어장. 다음 사전 넣고. 네. 그래서 어플과 이 교재 활용을 잘했고 이만할 말고도 이제 이동기 선생님 기특 같은 네. 경우에도 있고 기적의 특강 같은 컨텐츠니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지는 뭘 말하면 난공불락에서 매일 아침마다 영어 테스트를 봐요. 그 영어 단어 테스트 시험지를 통해서 모르는 단어를 또 이제 정리를 해나고 이렇게 했던 친구입니다. 하프는 시간 남을 때만 하셨네요. 네, 저는 하프는 네. 공부 시작할 때 거의 안 풀었고 그렇죠. 나중에 기출 문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을 때쯤부터 예. 하프 이제 심심할 때마다 예.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한 번 달에 한두 번 한 적도 많아요. 예. 하프는 시간 남을 때 잠깐 풀어보는 용도로 했었고 예. 좀 이게 기초 부족하신 분들은 또 하프를 풀다 보면 틀린 문제도 많고 이게 복습하는데 또 시간도 맞아요.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사실 그때 하프 푸는 게 별로 안 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하프 풀기보다는 이제 영어는 기본이 뭐냐면 저는 어휘랑 예. 구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이 예. 어휘랑 문장 해석력이 이제 맞습니다. 탄탄해지시고 예. 이제 그때 시간 남을 때 하프 풀면서 점검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또 전달해줘서 내가 고맙네. 그 다음에 문법서는 기본서 대신에 심우철 문풀전. 네. 심우철 선생님 문풀전은 이제 어휘별로 문법 포인트를 정리해가지고 예. 하신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좀 쉬운 예시지만 예. 인조이 다음에 예. 나오는 목적어는 예.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다, ING다. ING다. 근데 이게 막 헷갈려요. 인조이 했는데 그렇죠. 이제 문제에서 인조이가 헷갈린다. 피핀가 투부정사인가. 투부정사인가 네. ING인가. 네. 얼마나 동사가 많겠어요. 헷갈리는 그러면 게. 그 페이지만 펼쳐가지고 인조이 예. 근데 동명사구나. 네. I에서 인조이 다음에 동명사구나. 네. 이거 확실하게 그런 식으로 모르는 것만 발췌독해가지고 강의는 따로 듣진 않았어요. 예. 문풀전도. 예.
그렇게 해서 영어를 했습니다. 영어 베이스가 많지 않았던 친구인데 요 콘텐츠대로 잘 했고요. 이거를 한다고 무조건 95점, 90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열심히 하면은 합격 점수가 나오니까 잘 따라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영어 아마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실시간 채팅 뭐 많이 물어보세요. 답변 드릴게요. 바로바로. 그 다음에 마지막 한국사 되겠습니다. 한국사 어떻게 공부했죠? 저는 그 전환기 선생님 경제업체 나왔어. 매거먹을. 괜찮습니다. 합격한 콘텐츠 편하게 말하세요. 예. 예. 1.0 무료 강의가 있길래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뭐 욕도 찰지기하시고 네. 뭐 옥상에 뭐 물이 떨어지질 않나. 옥상에서 광야하다가 또 그리고 또 동갑인 선생님 누구시죠? 설민서 선생님. 동갑이시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발차기도 한다면서요. 보여주실 거 초장에 다 보여주시네. 졸릴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흥미를 느껴야 되니까 또 1.0에서는. 그래서 전환기 선생님 2.0 올인원 수업을 선택을 했었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출. 네. 그리고 아까 국어도 그랬지만 이제 전환기 선생님 기출 문제 풀 때도 올인원 들으면서 그 진도별로 예를 들면 제가 구석기부터 청동기까지 올인원을 들어요. 그러면 기출 문제도 청동기까지 난이도 하짜리만. 난이도 상중 문제는 사실 1회독 때 좀 풀기 버거울 수도 있고 시간도 없고요.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들은 강의가 이 문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그걸 아는 목적으로 가볍게 하짜리 틀려도 돼요. 그럼 뭐 1회독 때 틀린 건데 맞아요. 그럼 비쌀문제 토기가 겁나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런 자주 보이죠. 짜증날 정도로 보여요. 이놈의 토기. 그런 것만 느끼면서 가볍게 3.0 1회독은 그렇게 했었어요. 1회독은 하짜리 위주로. 하짜리 위주로 하고 나머지 이제 5회독까지 채워갔고 그 다음에 또 작년 연말에 기출 문제 5회독이나 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6회독 할까요? 말까요? 막 그러는데 구조원 선생님 이제 콘텐츠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양철 형이. 그래서 거기서 구조원 선생 OX 문제 추천해서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작년 11월 이때쯤부터 2회독을 했었습니다. 기출을 했으니 또 선지를 OX로 한 거 2회독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변형 문제집을 풀었었는데 구전 선생님 기출변형 문제집이 좀 그때는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난이도는 있지만 실제 기출 문제를 선지를 좀 까다로운 걸로 섞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그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좀 어렵긴 하지만 기출 변형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을 다시 다진다. 뭐 틀려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해설 보면서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틀리더라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틀릴 수 있습니다. 기출 응용력을 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반드시 하셔야 되고 올해는 이제 내년 7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사가 600제로 개정을 해서 냈어요. 그래서 요거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출석권 모의고사라는 이제 고전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집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기출을 다시 한번 다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집 기출 문제를 그냥 반복해서 10회독, 20회독 하면 단점이 이 위치를 외워버려요. 책의 위치로. 34페이지 1번 문제가 뭐 4번이다. 이게 손이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문제 순서를 바꿔놓으면 기출 문제인데 오히려 또 새롭게 느껴지고 또 단원마다 그 전단원 전범위를 실어 놓으시기 때문에 내가 실학이 약하구나 이런 식으로 약한 파트를 찾기가 가장 용이한 게 기성모였습니다.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동영. 동영 저 굉장히 많이 풀었었는데 고전 선생님 동영 위주로 풀었었어요. 그래서 고전 선생님 동영 문제가 이제 또 동영 시즌 1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시즌 2가 좀 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인데 또 이제 동영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이제 문제 풀고 채점을 하고 한번 처음 1, 2회 정도는 이제 강의를 풀로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이 회차는 50 몇 점 미만이면 매국노구나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재밌게 맛깔나게 이런 거 틀리지 안 됩니다. 막 이런 데 다치지 말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외우다 대갈통 깨집니다. 이런 거. 부산 선문 같은 거 낚이지 말라고. 참 구전 선생님 그렇게 해설 강의 한번 듣고 뭐 근데 제가 이미 풀고 틀린 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좀 학습 효과가 되더라고요. 욕 먹으면서 공부하니까. 그래서 1, 2부는 그렇게 다 들었지만 그 이제 회차가 늘어가면 갈수록 이제 틀린 문제나 아니면 뭐 헷갈렸던 선지 그것만 발췌강 해가지고 빠르게 복습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은 문제 풀고 문동규 선생님 것도 풀었네요. 문동규 선생님 동영도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풀면서 저는 또 요약서는 필로 했었거든요. 뭐
동영들 문동현 선생님 예를 들면 예. 동영 풀면서 모르는 파트 있으면 뭐 시락 또 틀렸네. 그럼 시락 파트 그쵸. 또 펼쳐보면서 예. 이제 유선이 우서운 거 좀 제발 외우자. 예. 유선은 웃어. 예. 그렇게 외우고 그랬습니다. 외우고 그다음에 2019년 동영도 고종호 선생님 거 풀고 그것도 다 풀어서 2018년 고종호 선생님 동영 또 풀고 그렇게 해서 동영으로도 약점이 안 메워지는 거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도 했네요. 네. 그리고 예. 또 문제 풀다 보면 예. 또 자주 틀린 파트가 다 하나씩은 계실 거예요. 예. 다들 선사시대는 전문가 되셨겠지만 그렇죠. 예. 이제 아까 시락은 시락은 유수연은 웃어 또 이거 나오죠. 예. 또 이가 성합주변가 성합십도인가 헷갈려 이왕이랑 이. 예, 그거 성리학 같은 거. 예. 뭐 이왕 그 성합 10도 그거 막 헷갈려요. 예, 예. 그럼 한번 필로 다시 봐요. 아. 그럼 보면서 이제 그냥. 이왕은 성합 10도구나 확실하게 예. 눈자 쾅 찍어두고 예. 그다음 뭐 서경석 기대승 이런 것도 뭐 예. 살짝 보면서 서경석 너 이 자식 서경덕 개그맨 서경 예지율 나온다 이거 애드립이 아닙니다, 이거. 합격을 죄송합니다. 해도 이래 합격을 해도 서경덕입니다 서경석 아니네 죄송합니다. 400점 넘어도 이래요.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시험에 뭐 예. 그렇게 바꾸지 않아요. 덕이냐 그렇죠. 석이냐 그거 그렇죠.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필로에서는 그렇게 해서 발췌독을 모르는 부분, 헷갈리는 실학자 부분 뭐 이런 거 발췌독을 했다. 이렇게 했군요.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했던 콘텐츠를 나열을 했는데 제 영상에서 나왔던 싱크로율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뭐 시킨 거 아니고요. 뭐 피자 한 판에 매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진짜로 직접 출연해셔갖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 거니까 많이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못하신 말 있으신가요? 여기 했던 것 중에? 다 할 말 다 했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2020년 올해 지방지 9급 1번 문제 한국사.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기출 문제를 영훈이 씨 보는 게 한국사에서 제일 중요한데. 영훈이 씨 공부해라. 영훈이 씨 어떻게 하는지 고사부께서 그렇게 묵청 부르짖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그래요. 잘 봐주세요. 일단 문제에서 사르의 왕이 어떤 왕인지 분석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럼 이 사르에서 이 왕이 무슨 왕인지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가 좀 동그라미 쳐놓은 거네. 다 동그라미 쳤는데 국사 거칠부한테 국사를 편찬하라. 이 왕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네. 너 뭐하냐? 이거 맞췄는데 한국사 100점이었는데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사르의 왕이 진흥왕인지 확실히 정하고 1번, 2번, 3번, 4번 선지의 왕이 이게 무슨 왕 때 업적이냐 그렇죠. 이걸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1번 정전지급 성덕왕이고 2번 국가설치 신문왕 3번 선덕여왕 4번 북한 순수비 이게 진흥왕이네. 이렇게까지 선지까지 무슨 왕인지 분석하는 게 그냥 이 왕이 무슨 왕인지 모르고 그냥 답만 막 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냥 영어 읍시하는 거고. 그렇죠. 영어 시하면 이렇게 사료 이씨. 선지 사료 분석, 선지 분석 이렇게 하시면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영어 이씨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 말씀드렸고요. 이 Q&A 실시간 채팅이나 영상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것으로 합격생의 커리큘럼 영철이 형 덕에 합격했어요. 20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